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견제심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지향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딜레온 시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LA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과 확진율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전국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자사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예방 효과가 94%까지 상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중증 예방에는 100% 효과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승부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경제 분야 토론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개별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서울 종로의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집니다. 대선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앞둔 경계심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 65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LA 지역 9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약속과 계획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진전을 강조해서 실용적 대북 외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면 미국도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역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실용주의적 대북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상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셈입니다.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약속을 강조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자극할 발언을 피하고 외교적 접근에 주력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전 종료 이후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조하면서도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프간 종전 이후 끈질긴 외교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에 없던 글로벌 도전 과제에 직면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더 강한 나라가 더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군사 임무에만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영국, 호주와의 새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 후 두 나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서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뒤에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은 호주보다 더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싱턴으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영국, 호주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이 파기된 프랑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지향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 나라의 성공이 다른 한 나라의 필연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한 뒤 최근 미군 병력 전원 철수로 종지부를 찍은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국제정세 전개 과정은 외부의 군사적 간섭과 이른바 민주개조라는 것이 엄청난 후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재차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과 상생의 신형 국제관계를 건설하고 이익의 접점을 넓히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개발도상국의 청정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돕겠다며 해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6.25 전쟁 당사자국들 사이에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 노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종전선언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해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한 것이지만 결코 분단 체제를 영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연설로 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중 임기 동안 매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과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끝으로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외교에서 백신 외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미국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백신 물량을 늘리면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 넉 달 만에 가시적 성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미 기업과 연구기관 간 백신 협력을 위한 협약 8건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인 사이티바가 오는 2024년까지 5,250만 달러를 들여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앨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과도 만났습니다. 한국의 접종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지금 한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백신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매 계약을 맺은 내년도 백신 3천만 회분 외에 추가 구매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의 조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And I want to assure you, Mr. President, that Pfizer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tay close to you and your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and to help as much as we can.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 시행,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접종 문제에 대한 블라 회장의 의견을 직접 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당장 이번 주 영국으로부터의 백신 도입이 깜짝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영국이 보유한 mRNA 백신 100만 도즈, 50만 명분 순차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mRNA, 즉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영국 물량을 활용해 1,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면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해외 순방마다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백신 외교는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함께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뉴욕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을 한 탈레반이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참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과 20일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으로부터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탈레반은 고위급 회담에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서한에서 아시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은 지난달에 축출됐다고 언급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굴람 이삭자이 대사는 더는 아프간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삭자이 대사는 자신을 임명한 정부가 무너진 뒤에도 탈레반이 더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사로서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취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번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8,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애틀란틱 블루버드까지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도 역시 거북이 걸음으로밖에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윌밍턴 애비뉴 출구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아담스 블루버드 출구에 역시 교통 위험신호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또 9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알라메다 스트리트 구간에 조금 전에 교통 위험신호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LA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라티노 주민들이 밀집한 보일 하이츠와 엘 세레노 그리고 LA 다운타운이 지역구인 들레온 시의원은 가주 상원 의장직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LA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가장 거물급입니다. 들레온 시의원은 오늘 공개한 출마 선언 비디오에서 LA시를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뒤를 잇게 될 시장 선거에는 현재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과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 재계 지도자인 제시카 랄, 부동산 브로커 멜 윌슨 등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시의회 수석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석 부의장직은 미치 오파렐 시의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의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공공안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회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브리타 스테인브레너 LA 카운티 셰리프 캡틴이 내년에 치러지는 셰리프국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34년간 셰리프국에서 근무를 해온 스테인브레너 캡틴은 커뮤니티 안전은 물론이고 셰리프국 내부의 결속도 새롭게 다지면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세실 램보 LA 공항경찰국장과 일라이자 베라 셰리프국 기술협력부 부장, 그리고 스테인브레너 캡틴 등 현재까지는 모두 3명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주택 냉동고에서 발견된 사체가 전직 셰리프 경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냉동고에서 발견된 87세 여성의 신원은 11년간 살인과에서 근무를 한 것을 포함해 27년간 셰리프국에서 근무하다 1990년 서전트로 은퇴한 미리암 트래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한인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현장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맞아 21일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시니어 센터에서 클레버 케어와 서울 메디컬 그룹의 후원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500개의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노인센터는 도시락 300개를 노인센터 1층에서 나눴으며 나머지 200개는 타운 인근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인 송편과 잡채, 생선전이 담긴 도시락과 함께 손세정제, 천마스크, 그리고 쇼핑백도 나눠주어 추석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추석맞이 도시락 전달 행사를 후원한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회장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는데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고통이 심하십니다.免疫기능도 약하시고
서울메디컬그룹이 이제 클레버 케어와 같이 이번 이제 추석 행사를 맞아서 시니어 분들에게 정성을 더 담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서 좀 드리는 것이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더 드리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시락 나눔 행사가 열리는 동안 노인센터 2층에서는 이번 추석 행사를 후원한 클레버케어의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인센터 건물 1층에 사무실을 오픈한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는 의료보험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시니어층이 손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의 명리 CEO는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성을 다해 만든 한가위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클레버케어가 한인 노인 돕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need to go and get health care, you have to go and take care of yourself. It's really important that something, if you're having an acute event, if you're not feeling well, go see your doctor.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노인센터 1층에 오픈한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한인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인센터에 방문해 관련 도움을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추석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좀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많이 사람들 같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가라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클레버케어와 서울 메디컬 그룹의 후원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 추석에는 대면 잔치로 더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가 한국 농식품의 꾸준한 홍보와 팬덤 조성을 위해 한국식품 홍보대사인 K푸드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K푸드 서포터즈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동안 K푸드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선발됐는데 2,500여 명의 가입자가 몰려 당초에 100명 선발 기획이었던 것을 1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K푸드 서포터즈들은 각자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김치와 인삼, 라면, 스낵, 음료, 쌀, 가공식품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K푸드 박스 홍보를 맡고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랜드마크에서 K푸드 박스와 함께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랜드마크 이벤트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6일 저녁 7시에 열릴 버추얼 쿠킹 클래스 홍보와 참여도 맡게 됩니다. 버추얼 쿠킹 클래스에는 베벌리힐즈 SLS 호텔 출신의 에덴 리 셰프가 K푸드 박스 속 재료와 다양한 한국 농식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시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지사는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 1명을 뽑아 K푸드 마스터로 임명하고 $1,000의 상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정된 활동 미션 외에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서포터즈들에게 추가 경품 증정 등을 통해 활동을 독려하고 미래 소비층의 한국식품 팬덤 다지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벤커브 호프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지점 직원들을 위해서 지난 17일을 벤커브 호프 직원 감사의 날로 정하고 전 지점 직원에게 보너스와 특별 휴가를 선물했습니다. 벤커브 호프는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필수 업종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고객들에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온 지점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지점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보너스 $200씩을 지급하고 법정 휴가 외에 특별 휴가 1일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전 지점에 런치머니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서비스로 미주 각 지역 총괄 전무와 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10명에게는 $500의 보너스와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감염률이 하락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률은 10만 명당 11.3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4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4.7%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311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33명, 사망자는 3명이 보고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06만 9천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2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전 직원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공항은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처음입니다. 의무화 규정은 오늘부터 적용되며 병력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측은 여행객 숫자가 다시 팬데믹 이전 규모로 늘어난 데다 연말 할리데이 성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항 근무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미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배포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FDA는 이번 주 안에 고령자와 일부 고위험군을 위한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그간 선진국과 빈곤국 사이의 백신 격차의 심각성을 누차 경고하면서 미국 등의 부스터샷 기획을 연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아직 단 한 차례도 접종하지 못한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빗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내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최대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백신 기부에 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올해 말까지 40%, 내년 말까지는 60에서 70%까지 됐으면 한다며 그러나 올해 남은 기간 우리가 뭘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백신 기부가 발표됐지만 개발도상국에 전달되는 분량이 미미해 접종률이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기부를 약속한 선진국이 공급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효과가 강력하다고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을 1차로 맞고 2개월 뒤 한 차례 더 맞으면 예방 효과가 94%로 상승했고 항체 수준도 1회 접종 때보다 4배에서 6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하는 데 100%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존슨앤존슨의 이번 발표가 18살부터 55살 사이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라며 동료 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이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먼저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며 이슈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은 SNS에 지자체장의 부정부패를 다룬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고 이준석 대표도 분양이 안 될 리가 없는 금싸라기 땅에 대체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전직 대법관과 같은 엄청난 자문이 필요했는지 얼개가 잡혀간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들고 나섰는데 민주당과 이 지사가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지사는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다면 공직뿐 아니라 대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감이나 특검에 휘말리는 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TF팀까지 꾸리며 고발사주 의혹 이슈 전환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당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는 데다 제보자 조성은 씨도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며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규명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 등 고발사주 의혹으로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재명 후보는 여성표, MZ세대, 중도층까지 표가 다 달아날 겁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결정되고 대선 때까지 밝혀지겠느냐. 하지만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까지 두 의혹 모두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여야 간 프레임 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곧 있을 국감에서도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승부를 가를 최대 승부처 호남권 투표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세를 구체하는 이재명 지사와 안방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 예경쟁에 호남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광주 전남 권리당원 투표가 개시되면서 민주당 텃밭 표심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당원 규모로 역대 경선마다 승리의 발판이 되어왔던 호남권. 그런 만큼 대세를 굳히려는 이재명 지사와 반전의 불씨를 만들려는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신경전은 추석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정면 반박하며 자신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결과로서 능력을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격주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결과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호남의 전략적 지지 성향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연휴 내내 호남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불안한 후보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골라내는 경선이 돼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그 결단을 이번에 호남이 하자. 호남 대첩 개막에 발걸음이 바쁜 건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등에서 2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0만 호남의 권리 당원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민주탄 선택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 중도개혁 노선 실사부시의 정책 그리고 통합정치를 해오신 청년 김대중의 길을 따라가는 기호 5번 박용진이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이냐, 이낙연 전 대표의 결선 투표 성사냐, 갈림길에서 선택권을 쥐고 있는 호남의 민심 역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만 떼어놓고 보면 이 지사가 10%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가 2%포인트대 격차로 바짝 따라잡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곧이어 열리는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자들은 연휴 막판까지 호남 공략에 사활을 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연휴 뒤 열리는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 일정 없이 전략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목요일 있을 경제 분야 토론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개별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주제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최재형 후보는 부인과 함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석한 뒤에 개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천대유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휴식과 내부 정비를,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역시 휴식을 취한 뒤에 밤에는 SNS 라이브 방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서울 종로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과 같은 날에 실시됩니다. 벌써부터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선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서울 종로는 그래서 정치 1번지로 불립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맞붙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강력하게 심판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증을 거머쥐었지만 1년 반 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 배수진을 치며 종로는 다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여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직은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 모두 종로 출마 가능성에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상계동에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상정하고 답을하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 아닙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 상징성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누가 종로 후보가 되든 사실상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종로에서도 승전고를 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선을 잘 치르면 종로 선거도 이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인에 따라서 그 당선을 결정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종로에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격할 경우 후보가 가지는 주목도나 검증 과정에서 대선에 버금가는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종로 선거가 대선판도 출렁이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 득표 전략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의 등장 가능성과 동시에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예 전략적 무공천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잇따라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IAEA 이사회에서는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며 우라늄 농축 공장의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또 강선 지역 핵시설에서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남쪽에 새 건물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완료되면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25% 늘릴 것이란 분석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인 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이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촉구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AEA의 평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따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진수식 등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앞둔 경계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0.63포인트가 하락한 33,919.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3.54포인트 떨어진 4,354.19,
나스닥 지수는 32.49포인트 상승한 14,746.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이 아닌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CNBC 방송이 시장 참가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설문조사에서 9월에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 응답자는 9명에 그친 반면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예상한 사람은 과반인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9월 발표설에 힘이 실렸지만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회복 차질로 테이퍼링 계획이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모멘텀이 다소 둔화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5월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OECD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모멘텀이 다소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계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팬데믹 전 성장 경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경제 영향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OECD는 분석을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경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심리 위축이 단기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가별로는 G20 성장률은 올해 6.1%로 0.2%포인트 낮추고 내년은 4.8%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화상회의 업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회사 인수 계약을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기관위원회는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운영사이자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파이브나인을 인수하려는 줌의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텔레콤으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줌이 파이브나인 주식 매수를 위해 체결한 150억 달러 규모 계약과 관련 줌과 중국의 유대 관계가 잠재적인 국가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연방법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해당 거래가 미 국가안보나 법 집행이익에 위험을 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대외관계와 소유권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줌의 인가 신청에 대한 조처를 연기할 것을 FCC에 요청해 파이브나인 거래를 보류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는 줌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줌은 중국과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 연방 조사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21억 달러에 뉴욕시 맨하튼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단일 빌딩으로는 가장 비싼 가격이자 역사상 최고가 빌딩 거래 가운데 하나라고 부동산 데이터 업체인 리얼캐피탈 애널리틱스가 밝혔습니다. 구글이 매입한 오피스는 맨하탄 서쪽 허드슨 스퀘어에 있는 빌딩으로 과거 세인트존 터미널로 불리던 옛 화물 터미널 건물입니다. 새 오피스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3년 중반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 안보동맹 오커스 창설 여파 속에 이번 달 말 예정된 EU와 미국 간 무역기술협의회 TTC 첫 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외교관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는 29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TTC 첫 회의를 연기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의 TTC 회의 연기 요청과 관련 EU 차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오는 24일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오커스가 TTC 일정에 미칠 영향을 집행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홈페이지 등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비비고와 단연간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면서
2021-2022 시즌부터 유니폼에 비비고 로고를 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왼쪽 가슴에 비비고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사진도 공개하고 10월 4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프리시즌 경기부터 입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비비고가 구단의 첫 인터내셔널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 경기장 내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의 계약이 5년간 1억 달러를 넘는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다저스와 콜로라도 락키스의 경기 1회 말 끝났습니다. 양팀 득점 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4회 초 현재 미러키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매츠와 보스턴 4회 말 현재 뉴욕 매츠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뉴욕 양키스는 뉴욕 양키스가 5회 말 현재 2대1로 앞서고 있고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6회가 끝난 현재 피츠버그가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오늘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는 워싱턴이 8회 초 현재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오늘 무더운 날씨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되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간 낮 최고 91도가량, 밤 최저 65도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0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66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내일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에어리어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밤 최저 7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고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중부지방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과 춘천이 24도, 그리고 광주와 부산 28도 등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보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